아무튼 검찰은 윤석열의 녹취 파일을 8개월 동안 뭉쳐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게 처음에 강혜경하고 이제 그 김영선하고 이제 돈 문제로 내부 사무실 돈 문제, 못 갚은 돈 문제로 이제 그 강혜경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 뒤집어 씌우고 깜빵 보내면 간단하게 자기네들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싫어가지고 강혜경을 횡령범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서로 조사를 하던 과정 중에 이와 같은 파일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왔던 거예요. 이게 강혜경도 작정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분뜩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공익제보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코너로 몰아서 횡령범을 만들다 보니 그게 아닌 걸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씩 파일을 흘렸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 꺼내놓으면은 수사 못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윤석열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것들의 존재를 아마도 알렸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창원지검에서 이걸 수사하는 과정 중에 이걸 캐치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걸 갖다가 그냥 끝내고 합의 보고 덮어버리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더 확대돼 버린 게 이준석이나 또는 매화 심던 절에 홍매화, 칠불사. 홍매화 칠불사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덮을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현지에 내려가서 조사를 해보니 어마어마한 파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터뜨리고 계속 쥐고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처분을 해줄지를 몰라서. 녹음 파일이 4,29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00개만 했대. 그러니까 나머지 3,000개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는 거죠. 뭐 180여 명의 그러면- 정치인들과 100개만 취사 선택했네, 검찰이.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4,000개 넘게 남아있네. 지금 국진당 의원 적어도 100명의, 네. 140이라고 그랬죠? 명태균이. 그 140명의 캐비넷을 새롭게 또다시 확보한 거잖아요, 검찰.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너무 노다지라서 그러니까. 너무 손대는 게 노다지라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거 100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떠들어 볼 여력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검찰이 이걸 어쨌든 얘들은 한 번 확보한 캐비넷은 파일화 시켜가지고 참 보관을 하잖아요. 왜? 언제든 쓸 때가 있다. 언제든 쓸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다 정리가 쫙 끝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검찰 내부적으로도 좀 법이 바뀐 게 옛날 같으면 이 USB 같은 것들이 검사 책상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기록이 그거를 남아요? 서버에다가 저장시켜야 돼. 저장시켜야 된대, 의무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 파일들 있잖아,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검찰 서버 안에, 자료실 서버 안에 클라우드 형태로 이미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를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알았을 때는 야, 그거 못 없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못 없애요. 지금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야, 그냥 명태균이 그냥 갑자기 급변을 해갖고 뭔 유고 상태가 생긴 상태에서 그냥 걔 없어지고 그러면 증거들 폰이나 이런 것들 다 전자레인지 돌리고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 다 서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서버를 없애는 건 안 되냐? 라는 얘기 100% 했을 것 같은데. 100% 전쟁 아니면 이게 없어지지가 않죠. 그 얘기를 했겠네. 그렇지. 그게 선관위 서버랑 똑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야. 지금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저걸 들여다가 깔끔하게 지울 수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 버린 거야. 언제부터? 창원지검에서 수사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확보되어 있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막을까요? 저희 손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열놈이 내려가가지고 비켜봐 내가 막아볼게 라고 했는데 안 된다.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창원으로 많이 내려보내 했더니 알고 봤더니 너무 양이 방대해서. 너무 많고 일일이 조사를 하던 과정 중에 이제 리스트만 적은 거야. 안에 알맹이는 안 보고 몇 월 며칠 날
김건희하고 통화한 거, 윤석열과 통화, 윤상현과 통화한 거,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를 해가지고 위에다 보고를 한 거지.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못 없애냐? 못 없애요. 왜 못 없애? 시스템이 그래요.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 나야죠, 뭐.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결국은. 그리고 왠지 검찰이 같은 DNA에 송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쟤네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검찰이 기사에 따르면 뭐가 있냐면 대선 당시에 명태균이 지방 정치 지망생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거를 윤석열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증언이 있고 검찰은 대선 기간 녹음 파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의 파일 100개만 분석하는데 와. 그 녹음 파일에서 여론조사가 윤석열한테 직접 보고됐다는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핵심을 빼고도 뺐는데도 안 돼. 심각한 거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명태균이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는 그 파일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른다. 모르고 어떻게 몰라. 그게 20초 분량인 건데 원래 원본은 2분 넘는다 이런 걸 아치 모르는 척 했지만 얘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직까지도 안 밝히고 딜하려고 감춰놓고 있는 게 수두룩벅적한데 그걸 갖다가 얘가 말을 안 해도 이미 디지털 증거가 검찰 서버 안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가 가갖고 이거 깝시다 하고 공개적으로 까면 정치인이고 나발이고 다 죽는 거야 지금. 그리고 김건희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관여했다는 통화 내용이 존재를 하고 윤석열하고 명태균 사이의 통화 녹음에서도 윤석열이 특정 후보 공천을 지시한 정황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검찰은 8개월을 뭉개 놓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꺼내진 않았다. 저희 방송에서 쭉 주장해 왔던 게 김건희, 윤석열이 가는 거는 공천 개입도 있지만 반드시 선거자금 문제가 껴있을 거다. 당연하죠. 그 당시에 감옥 들어가기 전에 명태균이 던졌던 게 어린애하고 돈폭탄이었잖아. 황금이하고 황금이 얘기하고 돈폭탄 그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도 대선 후보로 돌아다니면서 지방 갈 때마다 명태균이 와갖고 소개시키고 얼굴 미팅시킨 애들한테서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관리했을 거다라는 의혹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터져야 이제 제대로 이 모든 게 국짐 자체가 대선 자체, 윤석열이 했었던 모든 행위들 자체가 전부 다 무너지면서 유연전당 내지는 정당 해상 요건부터 시작, 선거 무효에 대한 게 다 거기 돈 문제하고 연결고리로 나타날 거라는 거야. 대선 안에서 쓰여졌던 윤석열이 지불했던 어마어마한 선거 비용들, 그 동원했던 사람들의 들어갔던 비용들 자체가 어떤 형태든지 명태균의 손을 거쳐갖고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지금 그 배우는 안 드러나 있어요. 수천억의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뭐 건이 개인적으로 스님한테 받은 돈만 해도 50억이라고 하는데 와. 대선을 치르는데 보통 수천억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겠느냐는 거지. 전부 다 뭐 당 지원금으로 그거 했을 일은 없고 급조된 후보인 윤석열이 그만한 돈을 운영하는데 겪었을 어려움을 나는 명태균이 어떤 형태에 참여해서 그걸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공천을 주거나 국책사업을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의 특혜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갚아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따라서 이 게이트가 터지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한테 뒤에서 뒷돈댔던 기업들이나 자본가들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특혜를 받아냈던 이 모든 조직들이 한꺼번에 싹 쓸려 나갈 만한 핵폭탄의 키가 아직도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감춰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장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장부가. 그래서 무슨 기업이 내가 뭐 꼭 누구라고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상원 상단이 생기게 되면 군수 두산. 할 수 있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시나. 아니 그때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뭐 두산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서 돈이 오가고 또 뭐 대우해양조선 뭐 이런데 그 당시에 뭔가 흘러간 돈이 오가는 과정 중에 중개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와중에 명태균도 일부 떡고물을 만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방선거도 있었고 총선도 있었잖아. 그런 과정 중에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아에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흘러다녔을 어떤 흐름이 명태균은 황금폰 안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계엄을 해갖고 이걸 싹 없애버리든가. 지금 계엄이 안 된 상황에서 검찰 입장이라고 하면 윤석열한테서 이 정도 파일만 꺼내서 윤석열만 확실히 보내고 나머지 이 폭탄을 안 까는 것이 지네가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고 지금 극우라고 불리는 기존에 있던 애들이 살아남아서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이걸 다 까면 윤석열 죽이고 정권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경남의 기득권 내지는 보수의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거의 모든 세력들이 싹쓸이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지금 이 황금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0개가 넘는 파일 중에 100개만 꺼내놨는데 그중에 공개된 건 지금 통화 녹취 두세 건밖에 없는 거 아니야. 2분 몇 초짜리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4,000개가 넘게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나머지를 다 까게 되면 뭐가 되겠냐는 거지. 아마도 그거를 검찰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거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겠네, 딜하겠네. 그 근데 세력한테. 이걸 딜하는 순간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수 기득권 쪽에 그동안 대한민국의 비리의 온상을 저질러왔던 모든 세력들이 한꺼번에 다 망가지게 되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도미노. 원자폭탄급의 일종의 파괴력을 가진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성렬이까지는 죽여도 된다는 거지. 하지만 그 배후에 있었던 윤석열과 함께 공범으로서 정권을 만들고 거기에 이익을 나눠 먹었던 법조계 카르텔이나 기업 쪽에 있는 카르텔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고 검찰한테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은 게 쟤들 심정인 거예요. 윤석열까지 죽여서라도 안 되면 김건희까지라도 까지만 명태균의 파일을 끝까지 까는 거는 진짜로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디까지 깔지는 니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 아니, 특감은 다 나와요.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돼. 결정을 그래서 해야지. 검찰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김건희 구속시켜야죠. 그리고 거기 있는 파일들 다 빠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건희는 그러겠지. 니들 나 털끝이라도 건드려봐. 내가 나만 죽을 줄 알아? 니들까지 같이 죽을 거야? 그렇지, 그걸 이러고 쥐고 있는 거지. 거야. 내가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나서가지고, 야, 씨, 너들 다 보내도 괜찮아. 우리 다 까고 바닥에서 시작할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못 버티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검찰이 이런 짓을 해도, 김건희가 저런 짓을 해도 막아주고 있는 거는 여기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는 거지. 김건희한테도 뭔가 많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거고, 검찰이 김건희와 밀착돼 있었던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은 쳐낼 수 있지만 김건희는 쳐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김건희를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치더라도 순차적으로 치는 거야. 피해를 덜 본 만한 거. 외곽에서 손실을 봐도 좋을 만한 거. 그러니까 여기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팔 한쪽 떼주고 다리 한쪽 떼주고 이러는 것처럼 지금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비리들을 캐갖고 그걸 던져주면서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에이. 게 그 장제원 성폭행 뭐 이딴 거 아니 우리 옛날 같았으면 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사람들이 관심도 제대로 못 끌어. 왜? 저 새끼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다 반응이 이거기 때문에 어머 놀라워라. 어머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반응 1도 없다. 그래서 뭐 애비나 아들이나 똑같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 아들 미양 얘기, 그리고 뭐 관광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쏙쏙 들어가는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야. 더 터질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